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상반기는 이제 공개회의고 이제 후반기는 이제 비공개회의로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결국 가장 따끈따끈한 핫 이슈는 다름 아닌 북한과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 문건의 어떤 진위 여부를 놓고 주호영 원내대표, 그 다음에 하태경 의원과 박지원 후보자 간에 그야말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니까 경제협력 합의서라는 게 2020년 4월 8일, 그 당시에 보니까 북한의 송호경, 남쪽에 박지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북경이던가 여기서 만나갖고 이제 6.15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공개됐던 것은 남북 합의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실제는 6월 13일날 가서 6월 15일날 왔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파다하게 돌았던 것은 나중에 이 대북 송금 특검에서 밝혀졌습니다만은 북한에 주기로 한 5억 달러가 입금이 안 되니까 북한이 틀었고, 북한이 트는 바람에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시기가 평양 방문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당초 합의돼서 하루씩 수년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남북 합의서를 먼저 탁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빼고 첫 번째 짝이 있죠. 뭐 남북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 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북한식 표현입니다.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 부분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남측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다음 북한에서는 뭐 조평통 부위원장 송호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인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의원의 이야기, 또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는 그때 대북 송금, 불법 대북 송금, 김대중 대통령 평양 방문의 대가로 준 5억 달러 외에 25억 달러를 합의하지 않았느냐, 즉 5억 달러 플러스 25억 달러, 즉 30억 달러를 주기로 한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박지원 후보자는 나는 그런 거 사인한 적 없다. 그리고 4.8 남북 합의서는 그건 유명한 거니까 알지만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모른다. 난 사인한 적 없다. 나와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한 위조다. 수사하자. 뭐라고 그랬냐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를 그대로 빌면은 국정원 간부를 통해서 확인해보니 그러한 문건은 처음이다. 아주 심각하다. 라면서 원본이나 카피를 주시면 검찰, 경찰, 관련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전해철 정보위원장이 후보자 그러면은 드릴 테니까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박지원은 말을 또 싹 바꿉니다. 박지원 후보자가 갑자기 미래통합당장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 있으면 면책 특권을 돌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하라. 여보세요, 박지원 씨.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밝히는 것을 밝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면책 특권이 안 되는 데 나가서 뭐 비공식적으로 밝혀라. 그러면 제가 고소하겠다. 누구 고소하겠다는 얘기인 줄 아시죠? 바로 그걸 밝힌 의원을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오만방자한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당초 박지원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하려면은 그래요, 맞아요. 원본이나 카피를 주시면은 검찰이나 경찰 또 관련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보면은 남북 합의서가 있고 이쪽에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합니다. 원본은 한 부밖에 없습니다. 은 정부가 갖고 있겠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갖고 있을 테니까 어쨌든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이 카피가 흘러나온 겁니다. 이건 물론 박지원 후보자 얘기대로 위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박지원 후보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지원 후보자가 옛날 법사위원하고 박박남매 했을 때 보면은 그 인사청문회 하면서 그 수많은 정보들이 보면 박지원 후보자한테 모이지 않던가요? 그 당시 박지원 의원한테 수많은 정보. 그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 그때 보면은 수많은 이 정부 내에 있는 약간 정부의 엔티한 세력들로부터 여러 형태의 카피가 나옵니다. 그 중에 물론 위조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위조된 것을 갖다가 대한민국 검찰과 대한민국 경찰이 밝히지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박지원이란 사인과 여기에 박지원이란 사인이 이거 이른바 필적 감정만 해도 바로 위조인지 아닌지 나옵니다. 그러니 자꾸만 엉뚱하게 물 흐리지 마세요. 왜냐하니까 당초 얘기한 대로 원본이나 카피를 주시면은 검찰, 경찰 관련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겠다 얘기해놓고 전해철, 민주당입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이 그러면 드릴 테니까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주세요. 그랬더니 싹 말을 180도 바꿔서 갑자기 미래통합당 의원들한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을 돌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밝히시라고 하시오. 그러면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기 국회, 자기 직장인 국회에서 밝히는 거 당연한 것이지. 그것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한 국가정보원장의 그 검증을 위해서 국회에서 보면은 밝히는 것이 정당한 것이 그걸 갖다가 국회에서 말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얘기하라 말입니까? 그리고 고소하겠다? 이거 윽박 지르는 겁니까? 또 박지원 씨의 말장난을 또 하나 제가 한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주로 박지원 후보자의 그 학력 위조 문제를 갖다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요. 간단합니다. 지금 보면 55년 전 65년에 박지원 후보자의 최종 학력이 당국대인데 그 앞에 지금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대를 다니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또 2년짜리 단기 또 광주 교대가 나와요. 어쨌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박지원 후보자에게 학력 위조된 거 아니면은 학적부 사본을 내라. 가면 단 1분이면 뛸 수 있습니다. 요즘 굳이 그쪽 내려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단국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어디입니까? 본인이 가서 떼면은 구청이다. 동사무소, 동주민센터가 바로 한두 시간 되면 바로 옵니다. 저도 한번 떼봐서 압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학력 위조한 적이 없다라고 부연하면서도 죽어도 학적부 사본은 못 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죠. 아니 흔한 얘기로 성적, 그 당시 성적이 부끄러우면 성적 가리고 실제 학교를 다녔는 그 기간 같은 거, 그다음에 필수 과목과 전공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좀 흔한 얘기로 거시기한 부분은 가리고 그리고 떼줄 수 있다고 학교에서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학교에서 못 떼주니까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하태경은 당신이 가서 당국대 가서 떠들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대, 광주교대 있고 거기서 단국대로 옮겨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수선한 부분, 이른바 학력 위조한 그 정황들을 갖다가 박지원 의원이 DJ 정부 시절 때 정권의 실세일 때 2000년 대한민국의 2000년에 처음으로 2000년 6월 달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으로 규정되면서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해서 초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국무총리라든가 대법관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인사청문회하고 장관의 4대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2003년인가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4대 권력기관, 즉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해서는 확대되고, 그 다음에 2005년 되면은 일반 국무위원들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자 68명입니다. 어쨌든 박지원 의원이 자기 장관할 당시엔 장관이고 권력의 실세였던 당시에 그 당시 단국대에 겁박을 해서 위조한 부분을 갖다가 조선대 단국대가 아니라 광주교대 단국대. 근데 광주교대 가면 그게 학적 이수, 이런 졸업을 못하는, 그렇게 되는, 굉장히 이상하게 꼬이게 됩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나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태경 의원이 태어나기도 전에 65년에 무슨 내가 겁박을 했니, 위조를 했니. 근데 박지원 후보 잘 알아두세요. 하태경 의원의 말의 요지는 뭐냐니까, 위조는 65년도에 있었고 권력의 실세가 된 박지원, 당시 DJ 정부의 권력의 실세가 되고 나서 향후 있을지 모르는 인사청문회에 대비해서 흔한 얘기로 세탁했다는 것이 하태경 의원의 지적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2000년이면 하태경 의원이 태어나기도 전인 게 아니라 하태경 의원이 60 몇 년생이죠? 68년생인가요? 그러면 그때 대충 30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 보면 대다수의 기자들이 그런 박지원 후보자의 말장난에 넘어가서 55년 전 하태경 의원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슨 겁박을 했느냐. 겁박은요, 하태경 의원의 발언의 요지는 단국대에 겁박한 것은 2000년이라는 거예요. 65년이 아니라. 아이고 참, 이런 갑갑한 일들이 오늘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보니까 박지원 의원 정말 물론 뭐 본인이 뭐 나이도 보면 이제 42년생이니까 68세죠. 78세군요. 78세고 또 국회의원 경력도 14대부터 오랜 경력이 있고 하니까, 또 뭐 새까만 후배 의원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러고 답변하더라고. 제가 보면 지금 보면 이 정부가 드디어 이제 나사가 빠졌다, 드디어 권력에 취했다는 것을 한 방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박지원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들이 청문하는데 이쪽에 비스듬히 턱을 괴고 답변하고 앉았고, 사사건건 말장난하고 앉았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뭐 옆입니다만은 저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라는 친구는 의원이 물어보는데 톡 끼어 들어갔고 소설 쓰고 계시네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야말로 권력이 이제 흔한 얘기로 옛날 돌아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이쯤 되면 막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오늘의 모습. 2020년 7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단편과 그 옆에서 추미애 법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 오만하고 방자한 자세를 보면서, 이 정권도 이제 끝이 멀지 않았구나 하고 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